자, 이번 시간은 종부세 절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종부세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종부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종부세 금액을 한 번에 확 줄일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자, 그렇게 처분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세법의 구조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절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 구조 한 번 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구조 안에서 저희가 좀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6억 원이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었죠. 자,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과세하게 되고요. 이중과세 때문에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 차감했고 1세대 1주택자는 추가로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에 시간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 잘 기억하시고 저희가 절세 방법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의 활용입니다.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매년 6월 1일이다. 그래서 이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보유했냐에 따라서 그 종부세 납부할 납세 의무자가 확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법에 보시면은 이제 과세 기준의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은 언제 매도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이때 저는 매도하는 게 종부세에 유리하겠죠. 자, 이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해년도 종부세는 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도를 6월 1일 이후에 했다라고 하시면은 자, 내가 그때 예를 들어 뭐 7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7월 1일 양도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그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는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 해년도 2021년도 종부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세 기준일 전에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반대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일 이전에 6월 1일 전에 매수하게 되면은 매수한 후 즉 바로 그 해년도 종부세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은 그 해년도 취득한 연도의 종부세는 부담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매도자의 입장이냐 매수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과세 기준일 이전에 매도할 거냐 이후에 매수할 거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 놓치게 되면은 억울하게 1년치 세금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세까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6월 1일 전후로 양도를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빨리 양도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6월 1일 전후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6월 1일 지나고 그 취득 등기가 완료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 과세 기준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의분산을 통한 공제금액 활용입니다. 자, 종부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인별로
기본 6억 원 공제가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혼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 가족과 나누어서 보유하는 게 종부세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왜냐? 나누어서 보유하는 순간 나랑 나눈 그 보유자한테도 기본 이 6억 원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세대 합산 과세가 아니라 인별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인별로 쪼개는 순간 종부세는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 이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좀 분산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A주택 공시가격 5억 주택도 혼자 보유하고 있고요. B주택도 남편 혼자서 공시가격 6억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종부세 금액은 대략 자, 560만 원 정도 나오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하면은 납부할 종부세가 1년에 자, 이렇게 674만 원 정도가 자,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혼자 주택 2개를 보유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 주택을 어떻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A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자, 배우자도 B주택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여기에 기본공제금의 6억 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자, A주택을 가진 남편도 종부세가 제로고요. 0원이고 B주택을 보유한 배우자도 6억 공제를 적용받으면은 종부세 금액이 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혼자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좀 명의를 분산해서 나누어서 보유하면은 6억 공제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종부세 금액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증여세가 발생하고요. 자,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의분산을 통해서 내가 절세할 수 있는 종부세 금액은 매년 얼마인지, 그리고 증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증여세 금액과 취득세 금액이 한 번에 발생하겠죠. 그 금액을 고려하셔서 비교하셔서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명의분산을 했는데 종부세 절세 금액은 상당히 적다. 근데 증여세 금액과 취득세 금액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자, 증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세하는 종부세 금액과 자, 증여 시 발생하는 이 증여세, 취득세 금액 함께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명의분산을 통한 일반세율 적용입니다. 자, 명의분산을 하시면은 자, 인별공제 6억 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했지만 자, 또 일반세율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일반적인 2주택 이하자의 세율과 자, 이렇게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명의분산을 통해서 이쪽으로 낮은 쪽으로 세율을 바꾸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통해서 내가 가진 주택수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B주택,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이렇게 C주택을 혼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저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주택 3개를 보유한 3주택자이기 때문에 자, 이 중과세를 적용받겠죠. 자, 이 경우에 제가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자, 이쪽 세율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세율로 가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2주택 이하자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택을 증여하면은 일반세율 적용 가능할까요? 자, A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은 저는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주택 하나와 아닌 주택 하나를 보유하기 때문에 자,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B주택을 자, 증여하게 되면은
나는 A주택과 C주택만 보유하기 때문에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아니고 2주택 이하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이 세율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 또는 B주택 증여에서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별공제 6억 원과 함께 적용하면은 그 효과가 좀 더 좋아지겠죠. 자, 하지만 근데 C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자, 내가 주택 3개 중에서 하나 증여하려고 하는데 C주택을 증여하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저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하나를 증여하는 건 동일하지만 어떤 주택을 증여하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종부세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주택이나 증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세율적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서 주택을 증여하셔야 되고 결국은 주택 수가 줄어들어야 세율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냐 아니냐, 어떤 주택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납부 특례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은 2021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종전에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자, 보통 대부분 50%씩 똑같이 보유하시죠. 자,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공제 6억 원만 적용했습니다. 자, 1번 방법이 예전 방법이고요. 자,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은 자, 납세 의무자는 자, 부부 각자입니다. 그리고 본인 6억 원 공제, 배우자 6억 공제 서로 나눠서 공제해줬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새로 생긴 규정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 공제금액 11억 원 적용해 주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끔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년 선택 가능합니다. 내가 종전처럼 1번 방법을 적용할지, 자, 아니면은 새로 생긴 이 2번 규정을 적용할지는 자, 매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년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종전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로 자, 같이 합쳐져서 세액공제까지 받는 부분이 유리할지는 자, 매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주택의 공시가격과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말씀드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지가 않으면은 자, 예전 방법이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기본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토탈 12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나누어서 보유하신다면은 12억 원까지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대부분 세금이 없겠죠. 12억 원의 절반 공시가격 6억이 기본공제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12억까지는 자, 기존의 방법이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라고 하시면은 자, 그때 이 특례 규정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경우에는 내가 연령공제라든지 이 보유기간 공제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이 새로 생긴 특례 규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새로 생긴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모르시면은 그냥 놓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선택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자, 납부 특례 규정 적용받겠다라고 내가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특례 규정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정된 납부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내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자, 활용해 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매입 임대주택 합산배제 활용입니다. 자, 매입 임대주택을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규정이고요. 자, 보시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이 임대주택은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겠다. 자, 결국 종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매입 임대주택 합산 배제는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셨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종부세 세부담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활용이 좀 어렵게 되었고요. 요건도 까다롭고 적용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건 보시면은 이제 공시가격 기준 충족하셔야 되는데 자,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임대기간이 무려 이제 10년 충족하셔야 되고요. 자, 임대료 증가율도 5% 증액 제한 요건 준수하셔야 되고, 자, 지자체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세무서에도 이제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 이 등록까지 완료하셔야 합산 배제 요건 충족해서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건이 쉽지가 않죠. 무려 이제 임대기간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이 합산 배제 규정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이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합산 배제 규정 적용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2020년 8월 18일 날 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이 단기 임대 4년, 장기 임대 이렇게 8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끔 했는데 자, 이게 단기가 모두 폐지되고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시려면은 이제 10년 장기 임대주택만 등록 가능하시고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다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시게 되는데 이제 아파트는 새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세금이 또 많이 나온 부분 또 하나가 오래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이렇게 혜택 보셨던 분들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8월 18일 날 모두 임대주택 사업자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 4년, 장기 8년이 다 사라졌고 이제 아파트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등록하셨던 아파트 대부분 임대사업자 말소가 됐고요. 그래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말소가 됐기 때문에 20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은 피해갔지만 8월 18일 이후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이 합산배제 받았던 모든 부분이 다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올해 종부세가 상당히 정말 폭탄이라는 그 표현처럼 상당히 많이 부과됐고요. 그 부과된 이면에는 이렇게 2020년 8월 18일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단기 사라지고 아파트도 이제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더 세금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법에서 합산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임대를 계획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요건은 까다롭지만 활용하시면은 어쨌든 세금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 가능하고요. 마지막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취득 및 처분입니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을 처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여를 통해서 명의분산도 저희가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수익이 안 나는 거라든지 좀 필요 없는 주택은 정말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주택 처분할 때도 그냥 파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처분을 한 후에 내 세율이 중과세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일반 세율로 좀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조정대상 지역주택 A, 조정대상 지역주택 B,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주택이 아닌 C주택을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자, 세 개 중에 주택 하나를 꼭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주택을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당연히 A나 B주택을 처분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A주택 처분하게 되면은 자, 조정대상 지역주택 하나, 조정대상 지역 아닌 주택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일반 세율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택 처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처분하실 때 내가 조정대상 지역주택을 좀 처분하는 게 자, 세금적으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주택 처분하시면은 자, 세율은 자,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이기 때문에 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분하실 거라고 하면은 세율적인 부분이 유리한 부분을 처분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하지만 주택 처분에 따른 이 양도소득세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종부세 절감액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득이하게 내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새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자,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게 종부세 세율적으로는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서 그 후에 적용되는 세율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절세할 수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법안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사항인데, 그 최근에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전부터 내가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계속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택임대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주택을 보유하면 어떨까? 자, 이런 문의를 또 고객분들이 많이 저한테 주시는데 예전에는 이 주택임대법인을 활용한 방법이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 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메리트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21년도 세법 개정하면서 기본금지 금액도 폐지했고요.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고 세율도 단일 이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종부세 공제금액 6억 원 적용하지 않고요. 자,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자, 물론 공익법인 같은 좀 특수법인은 공제를 해주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법인은 공제금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세부담 상한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런 세부담 상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낮은 세율부터 최고 세율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누진세를 적용받았는데 주택을 법인이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없이 막바로 바로 최고 세율 이렇게 3%, 6%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이런 메리트는 없어졌고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똑같이 조정 대상 지역의 6억 공시가격 A주택을 보유한 것과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4억의 B주택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랑 이제 법인이 보유한 경우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자, 개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합한 10억에 기본공제금액도 들어가고 세율도 0.8% 적용받아서 종부세가 대략 한 180만 원 나오는데 법인은 공제금액도 없고요. 자, 단일 최고 세율 적용받아서 무료 종부세가 2,7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금액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주택임대법인을 활용한 이 종부세 절세는 이제 어려워졌다. 마지막 이제 모의계산 부분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계속 드리면서 종부세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된다, 유리한 걸 선택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종부세 금액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모의계산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가시면은 세금 모의계산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 안에서 종부세 예상세액을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들을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종부세 계산 금액 나올 수 있고, 항시 이런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자,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처분할지, 어떻게 보유할지, 또 어떻게 증여할지에 대해서 6월 1일 전 기준으로 이렇게 종부세, 자, 세금 모의계산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자,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대단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법안에서 탈세가 아니라 이 절세의 그 범위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